마켓포인트 시간입니다. 백인엽 MBM 골드 매니저 함께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굉장히 자신감 넘쳤다고 말씀해 주시는 게 쏙쏙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정말 많았거든요. 오늘도 그런 기운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는 중국 소비주의 매수세가 확 강한 날이었어요. 네. 시장 어떻게 풀어주실까요? 일단 어제 전반적으로 오랜만에 증시 자금이 유입되면서 증시가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 한 0.68% 상승했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전일 대비 1.37% 상승했습니다. 최근 코스피 같은 경우는 증시 자금이 한 5조 원대 불과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7조 원대 이상 유입되면서 본격적으로 거래대금 유입되면서 본격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수급적으로는 개인들이 거래소와 코스닥 양시장 합쳐서 약 1조 5천억 원 정도 매도를 했는데요. 아마도 대주주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마지막 매도일인 만큼 개인들의 매도세가 쏟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해당 물량을 기관들이 고스란히 받아갔습니다. 따라서 오늘이 매우 중요한 날인데요. 개인들이 어제 대주주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 매도를 했다면 일반적으로 과거 사례를 보면 오늘부터 그 자금이 일반적으로 유입되는 게 보통인데 실제로 유입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배당주를 노리고 어제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그 배당주를 노리고 들어온 매수 물량이 오늘 청산되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전반적으로는 중국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급등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이 다음 달 8일부터 자국으로 이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격리를 금지하고 그리고 PCR 검사를 폐지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중국이랑 엮여 있는 국내 리오프닝 관련 종목인 외국인 카지노 종목이라든지 여행 항공 그리고 백화점 의류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했고요. 근데 한 가지 리스크는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이제 일본에서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PCR 검사를 시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30일부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만약에 우리나라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PCR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이 부분은 리오프닝 주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물론 지금은 시행하지 않았지만 가능성 정도는 알고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북한 무인기가 서울 항공을 활보했다라는 소식에 방산, 드론, 그리고 UAM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드론 부대를 조기에 창설한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시간 외에서도 드론 관련 종목들은 상한가를 기록하는 종목들이 많았다라는 점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드론 관련 이슈가 단기적 테마로 엮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갭상승에서 많이 출발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차익 실현도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뉴욕 증시 한번 제가 잠깐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테슬라가 오늘 새벽에 한 11% 하락 마감했습니다. 뭐 여러 이슈가 있겠지만 CEO 리스크도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상하이 기가 팩토리가 가동 중단 이슈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미국이 기록적인 한파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 같은 한파에서는 전기차 충전이 잘 안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영하 20도 밑에서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원활하게 작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슈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내 업체들 또 오늘은 전기차 업체들은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여러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국내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외 시장까지 짚어주시면서 테슬라가 어떤 영향을 국내 시장에 미칠지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알아봤고요. 그 안에서 이슈가 되는 종목들도 살펴봐야겠죠. 오늘 어떤 이슈에 저희는 집중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돈이 보이는 뉴스 바로 바로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돈이 보이는 뉴스는 앞서 잠깐 언급드렸지만 중국 정부가 다음 달 8일부터 PCR 검사 폐지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이번에는 입국자뿐만 아니라 해외여행의 자국 국민들이 해외여행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코멘트를 했습니다. 질서 있게 중국 국민의 해외여행을 회복한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물론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점과 어떻게라는 방안에 대해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번 문구가 발표된 이후 해외 항공편 실시간 검색량이 850% 늘었고요. 그리고 비자 발급 관련해서도 1000% 이상 검색량이 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중국에서 이제 이번에 해외여행 검색 쪽 순위가 일본, 한국, 태국 순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2위에 랭크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해외여행 관련 업체, 리오프닝 관련 업체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관련 종목으로는
오늘은 여행사 관련 종목 하나 더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대형 항공사에서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있겠고, 그리고 저비용 LCC 항공사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사실 항공주들 많이 언급을 네, 해주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오늘도 그 전날들에 이어서 항공주를 픽해 주실지 아니면 또 다른 섹터의 다른 종목이 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공개해보죠. 네, 오늘은 여행사 관련 종목인 이제 국내 여행사 1위 기업인 하나투어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최근에 리오프닝 관련해서 많이 언급드리면서 제주항공, 진에어 그리고 대한항공을 많이 언급드렸는데 대한항공을 제외하고는 진에어, 제주항공은 소개해드린 이후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쪽 말고 오히려 여행사 쪽으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가지고 왔고요.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국내 여행사 1위 기업이고요. 최근에는 리오프닝 이후 국내선뿐만 아니라 국제선으로 여행객 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천천히 회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실적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여러 가지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모멘텀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국제선 유료 할증료가 최대 29%까지 감소하면서 여행객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었던 항공권 가격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여행객 수요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이제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11월 패키지 손객 수가 4.5만 명을 기록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1,757% 급증했습니다. 물론 2019년 대비로는 25% 회복 수준에 불과하지만 분명한 부분은 속도의 차이이지 회복은 분명하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다수의 증권사 리포트를 해보면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내년 2분기부터는 이제 손익분기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그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12월부터는 연기금이랑 사모펀드 쪽에서도 매수세가 집중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점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제가 보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12월부터 기관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바로 기관들 중에서도 연기금이 196억 원 누적 순매수를 기록했고요. 사모펀드도 30.5억 원 누적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12월 초 대비 주가는 조금 올랐지만 기관들이 매수했던 금액이랑 크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지금 하나투어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1차 매수하시고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면 5만 5천 원 부근에서는 추가 매수하셔서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단기 목표가는 한 6만 6천 원까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행사와 항공사 중 어느 쪽을 뽑아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은 여행사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투어 말씀을 해주셨고요. 첫 번째 이슈 만나봤습니다. 수많은 이슈들이 쏟아지는 요즘 그 안에서 어떤 이슈를 주목해야 될지 모를 때 백인현 매니저님께 여쭤보도록 할 텐데 두 번째 이슈도 함께 볼까요? 네, 두 번째 돈이 보이는 뉴스는 K뷰티 수출 감소로 전환했다. 이 부분은 사실 그 중국 코로나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국내 화장품 업체들이 3분기 누적으로 수출 감소세가 두드러졌고요. 그래서 수출선을 중국 이외에 북미나 유럽 그리고 일본 쪽으로 다변화해야 된다라는 내용의 기사이고요. 실제로 2022년 전체 화장품 수출이 82억 5,700만 달러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건 전년 동기 대비 한 10% 이상 감소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화장품 업체들은 북미와 유럽, 일본 쪽으로 지금 노선을 다변화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가시적인 성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그 세계 화장품 시장에서 미국, 중국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일본 시장이 3위 업체인데, 일본에서 화장품 수입 1위 국가가 한국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 화장품이 일본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관련 종목으로는 실리콘투와 청담글로벌, 그리고 코스맥스, 그리고 한국콜마와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이 관련 종목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화장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안에서 한 종목 저희 바로 만나볼까요?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해외 역직구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인 실리콘투입니다.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원래 2002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원래는 메모리 반도체 수출 업체였는데 2012년부터 K뷰티 화장품 사업부를 신설해서 화장품 회사로 성공적으로 변모한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자사 플랫폼인 스타일코리아닷컴을 통해서 전 세계 150여 개 국가에 수출하고 있는데요. 세부적으로는 스타일코리아닷컴이라는 역직구모를 통해서 북미, 일본, 그리고 유럽, 그리고 동남아 쪽으로 수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리콘투는 조금 특징적인 점이 있습니다. 중국향 매출이 없다라는 점인데요. 제가 지난 7월 달에 확인했을 때는 중국향 매출이 없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통화를 한번 시도를 했는데 IR 담당자가 휴가 중이어서 통화는 못했지만 지난 7월에 확인했을 때는 중국향 매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화장품 관련 업체들이 올해 실적이 안 좋았을 때도 실리콘2는 매출이 성장하고 영업이익도 성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3분기 매출액은 461억 원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50억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 147% 증가했습니다. 실적이 증가했다라는 이유는 중국향 매출 의존도가 없었다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운송비가 최근에 낮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수출 위주의 기업이다 보니까 강달러 상황에서 아무래도 수혜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실리콘2의 실적이 중요했던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 화장품 수출 자체가 10% 정도 감소를 했는데 실리콘2는 오히려 전체적으로 한 20% 정도 매출 성장을 이뤘기 때문에 실리콘2가 실적이 조금 유의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차트 보시면서 제가 매매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최근 화장품 업체들 대비해서는 실적은 괜찮았지만 오히려 주가 흐름은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일한 사업군은 아니지만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담 글로벌과 비교했을 때는 청담 글로벌은 최근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 실리콘2는 주가 흐름이 좋지 못한데요. 아무래도 청담 글로벌 같은 경우는 중국 징둥닷컴 1차 벤더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근 중국 리오프닝 관련 이슈와 맞물려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실리콘2는 중국 노출도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 상승폭이 조금은 둔화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쪽에서 지금 북미, 유럽, 일본 쪽에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리콘2는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리고 12월 들어서는 외국인들도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편하게 매수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단기 목표가는 한 3,300원까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담 글로벌도 사실 플랫폼 기반 유통업체인데 왜 실리콘2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받지라고 궁금하셨던 분들께서는 또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 안에서 저희 화장품 실리콘2 알아봤습니다. 오늘 시장 더 자세한 이야기 만나보고 싶은데 어떻게 저희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장 마감 후 4시에 너튜브와 그리고 MBN 골드 홈페이지에서 제가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하는데요. 오늘 이제 올해 거래일이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 동안 어떻게 전략을 수립해야 될지, 그리고 내년도 핵심 유망주도 한번 소개해 드릴 테니까 많이 오시고요. 그리고 제가 그 공개 방송이나 다양한 주식 정보는 녹색 밴드에서도 많이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녹색 밴드에서 백인역 검색하시고 가입을 해주시면 제가 다양한 주식 정보도 제공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기관 매물 관련해서 그리고 전일 대주주 양도세 회피성 물량으로 추정되는 또 개인의 매도세가 1조 5천억 정도 나왔잖아요. 네네. 오늘부터 이들 물량이 다시 증시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지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 마지막으로 짚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해 사례를 봤을 때는 보통 배당락일 전에 개인들의 매물이 나왔을 때는 배당락 이후에는 이제 개인들이 다시 한번 개인들의 자금이 증시로 유입되는 현상이 뚜렷했고요. 그리고 기관들도 배당을 위해서 매수했던 자금이 오늘부터 청산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오늘은 개인적으로는 개인들의 수급이 유입되고 기관들의 매도세가 나타나는 그런 수급 동향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리고 뭐 연말까지는 무난한 시장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 초부터는 또 하나 이제 리스크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뭐냐면 생각보다 12월 CPI 예상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지금 7.3%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 부분이 다음 주 내년 1월 달 초에는 이 부분이 또 다른 증시의 발목을 잡을지 여부도 한번 체크를 하면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관 그리고 개인의 매도 관련 이야기까지 저희 나눠봤고요. 무료 방송도 하신다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포인트 시간이었고요. 백인혁 MBN 골드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